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강 주택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제가 여기 과정 자체는 주택과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택이야 당연히 도시재생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 범위 내에 드는 거라 저는 주택과 커뮤니티나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좀 그렇게 좀 정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 강에서는 이제 커뮤니티가 뭔지 저도 좀 어차피 학술적인 설명이나 내용들을 좀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상에 말씀드릴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을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동인천이라는 마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나 제가 볼 때 마을 만들기나 저는 별반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소통, 통신, 소통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봐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뭔지 이제 설명된 걸 좀 봤더니 실제로 이게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커뮤니티는 이루어져 왔거든요. 가족 내에서도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학술적인 의미나 아니면 문헌상에 나오는 걸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은 공통 관심사들, 그다음에 특히 유럽 쪽 영국이나 이런 데는 종교 색채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하고 이념 공동체적인 개념이 좀 강하게 좀 많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넘어서 이제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면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는 봤을 때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는 또 백의 민족 아닙니까? 민족성이 좀 강하고 실제로도 이제 가족 공동체, 마을하고 조그만 마을이나 지역의 공간, 가족 공동체적인 그런 게 좀 색채가 좀 강해서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저희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산업화, 6.25 이후에 재건과 산업화 이후면서 저희가 좀 단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좀 이기주의, 좀 개인화되고 개별화가 좀 심해지면서 나만, 요즘 농담삼아 코미디 프로그램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좀 문제가 농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서 이 커뮤니티라는 게 딱 법적으로 근거 있이 아니면 문헌상 커뮤니티라는 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순기능, 제기능을 못하고 점점 이제 상실된 결과들은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 경우에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시작돼서 마을 개념으로 좀 넘어간 거죠. 작은 마을. 예를 들어 실제로 보면 안동이라는 안동 김씨 하회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김씨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실제로 이제 연대의식, 공동의 연대의식에서 처음에 접근 방식은 아마 호혜적이었을 거예요. 서로 호혜적으로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이루고 현대화되고 하다 보면 지금 현대적으로 이제 공동체는 이 마을이라는 아니면 이 지역적 협의의 공간이라는 걸 이미 벗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를 나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중고나라 같은 경우 보면 중고나라는 정부이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당근마켓이라고 또 지역 위주로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적 요소가 좀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그거 자체에서 이제 규제하고 규율하는 강력한 변수가 되는 게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공동체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가족 구조의 변화의 삶이
뭐 전부터 저희 어렸을 때도 했지만 점점점 획가족화되고 개별화되고 좀 집 구성원들이 좀 적어드니까 이게 점점점 소통들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공동체적인 거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개별적으로도 가족 간에서도 우리 여기 반상의 개념이라는 게 점점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실제로 뭐 딱 모임 자체가 뭐 크게 형식적으로 있다기보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의 생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그런 게 좀 커뮤니티의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뭐 그냥 시간상 흐름상으로 제가 이렇게 표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됐고 어쨌든 도시를 재건하고 주택 재건 과정에서는 전혀 뭐 이런 커뮤니티라는 개념들이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실은. 그리고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는 이제 산업화, 저희가 고도화되는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장 속에서 이제 도심이 되고 뭐 단지들이 많이 공업단지가 생기면 당연히 그 옆에 주거단지가 있어야 되니까 공동주택들이 급속히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80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좀 20년간에 보면 뭐 중간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하고 지역 공동체성이 많이 좀 약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부터 지역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이게 지역 내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개인주의에서 편의성에서 그냥 이기주의적으로 해서 못하고 실제로 이제 건설 붐에 의해서 그냥 경쟁 체제로만 돌아갑니다. 나만 살면 된다. 좀 이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경쟁책에 돌입을 한 거고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고도의 성장 물론 뭐 저희가 뭐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향수나 회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잃었던 가족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 속에서 잊어버렸던 가족의 개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개념, 공동체성의 회복이 이게 좀 공동체성이 커뮤니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마을살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꿈꿔보긴 했지만 전원생활을 한번 꿈꿔보기도 하고 도심 너무 삭막해. 저 동네 가서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전원생활을 좀 하고 싶다든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완전히 싸그리 없애놓고 맨 땅에서 시작해서 다시 건물 짓고 새로 시작하는 것보단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기존의 것들도 살리면서 새로운 걸 접목시키는 이 도시재생을 발전하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폐계 4단계라고 구성 과정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제 단계가 1단계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 쉽게 얘기해서 여기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가 있대. 뭐 하는 곳인가 해서 와 그러면 개별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해서 초기 단계 이제 모여듭니다. 그리고 공통의 생각들이 나온 게 이제 2단계 들어가면 혼돈이라고 해서 비슷한 생각들이 있어.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나는 이게 더 우선이야. 아니면 저게 더 우선이야 하면서 혼돈의 시간을 좀 갖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욕망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비음 단계라고 해서 이런 수만 가지의 이제 생각들이 모이면서 서로 토론하고 아니면 마찰하고 싸워도 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우리 생각이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우선시되고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서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긴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아,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면서 많이 좀 놓는 단계죠, 욕심들을. 4단계 이제 트루 커뮤니티라고, 진정한 커뮤니티. 아, 이제 서로의 욕구를 알았으니까 한번 경청을 해보자 해서 저 사람 말에 대한 경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존경은 아니지만 저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좀 존중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커뮤니티의 구성 과정이 있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라는 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구현이 되거든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의미는 이게 좀 단단한 이론적인 내용이라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동인천 2030에 대한 역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자면 꼭 이거대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고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의미는 이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적 목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해준 프로그램 그 내용 자체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활동들을 구조화시키고 그거를 해서 한 토탈 그 집합체로 만든 게 바로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의미고요. 이 유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유용성 뭐냐면 실제로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들을 이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키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시켜서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걸 표출해내고 이거를 바깥으로 보여줌으로써 관심이 없던 주민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 관심이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아,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는 분들한테 표면적으로 볼 수 있어서 관심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원칙적인 요소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항상 주민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억지로 동원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미 지난 세대고요. 그리고 일단 작게 시작을 했으면 실제 있는 주민들의 자원을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면 저분의 장점, 장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면 이분의 장점을 일로 접목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그리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당신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커뮤니티에 이런 공동체에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 흔쾌히 동의하시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마을에 특화된, 아니면 이 지역의 특색을, 이 마을의 관심을 갖고 물론 여기 동인천 2030 프로젝트 요 부위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겠지만 시작 자체는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이제 구성원들 간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실제로 지금 단기간에 여기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를 갑자기 순식간에 1에서 100까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적어도 공동체적으로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 그때 여기를 뭐 2걸음 삼아 나머지 100걸음을 갈 수 있는 토대는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성 요소는 뭐 당연히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주민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그 다음에 당연히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 혼자. 나는 지금, 저쪽 마을 보니까 저게 잘 되고 있어. 근데 이 마을은 관심이 없거든요. 이 지역은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내셔야 되고, 실제로 다음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저희가 사는 사회는 당연히 자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 자원은 아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물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당연히 그 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 그리고 시간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공간적인 자리도 필요할 거고. 근데 이걸 총 아울러서 실제로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체화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조직 자체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동보다는 여러 사원을 공통적으로 다 합의를 보고 동의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뭐 계획과 운영 부분인데요. 이거 다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식으로 쭉 풀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지역 커뮤니티의 지역 특성을 파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그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이런 것들의 방법 중에는 이제, 물론 뭐 거칠긴 하지만 설문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뭐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뭘 필요로 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걸,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뭐 스티커보드를 통해서 어떤 게 좋은지 뭐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서 이제 기업 프로세스라고 있는데,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 이 순서대로 꼭 안 해도 되고, 목적을 설정하시고 대상을 설정하신 다음에 주제하고 내용을 또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방법, 전략은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시간은 어떻게 갈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 이제 운영 주체 누가 할 건지, 그다음에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곳은 언제, 아니면 직접적인 지원도 상관없습니다. 지원 받을 곳이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이 있으면 핵심 구성원 중에 역할 분담을 좀 하셔야죠. 어느 분은 이게 강하시니까 이걸 하시고, 어느 분은 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그래 그럼 내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닐게 라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해 줄게,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 당연히 돈이 들어갈 거니까 예산은 어떻게 적절히 분배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택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주택도 이 도시재생 내에 들어가 있는 한 사업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도시 이제 거주자 이제 커뮤니티 특성이 뭐냐면, 실제로 저희는 농촌 생활을 좀 어렸을 때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지만, 하지만 그러한 전통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관계하고 가족보다는 좀 덜하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웃관계끼리 거의 뭐 이웃사촌이란 말처럼 이렇게 친밀감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각종 경조사 이런 거에 뭐 동네 친구분, 동네 뭐 주민, 누니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서로 부조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역사회,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경조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의사, 이런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살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현재에서는 환경들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보시면은 뭐 건물들도 당연히 높아지고, 아파트 위주로 공동생활을 많이 하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환경 정비 위주로 사업이 하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화, 사회, 경제, 이런 게 특성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전에 그 개발 방식의 문제점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 사업이 딱 완료가 되면 환경 자체는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살았던 원주민들, 아니면 세입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었던 거죠. 세입자들은 당연히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원주민들도 실제로 난 이런 삭막환경 살기 싫어하고 떠나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사업의 한계가, 이게 실제로 이제 한 파트,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면 쭉 일괄적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많이 개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한없이 중복 지원이 되고,
아예 빠져 있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한계가 보여지는 상태거든요. 기존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기존의 공동체 생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첨언 드릴 내용이 이제 저희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하고.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과 커뮤니티가 나아갈 방향, 여기서 주민 뭐 협의체라는 게 나아갈 방향은 일단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개발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한계들이 많이, 좀 전에 제가 좀 나쁜 영향들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기 동인천만 아니면 여기 중앙시장 아니면 여기 성균시장 동인천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협의체로 꾸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긴 한데요. 이 각종 제도나 시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기관들, 뭐 사회적 경제 조직, 프로그램들, 지식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실제 뭐 예산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간접자본들이 많거든요. 인력 자원이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풍부한 자원들한테 일단 그 자원들을 다 모여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관이 좀 어쨌든 껴야 됩니다.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죠.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마을 공동체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